27장 파일의 분할과 헤더 파일의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27장 내용을 살펴볼 건데, 27장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항상 소스 파일이 하나였어. 우리가 뭐 main.c라는 소스 파일이 하나 있으면 여기 안에다가 뭐 함수도 만들고 뭐 또 함수 만들고, 그 다음 메인 함수 int main 함수 만들어서 저기에 있는 함수들을 불러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었어.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걸 이번에 이제 하나에만 계속 다 쓰다 보면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 계속 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스 코드 함수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불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커지면 혼자서 작성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 나가게 돼. 그러면 이 동일한 파일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성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컴파일을 하면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완성이 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제 분할을 하려면 무조건 뭐 있는 것만 떼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파일 분할. 우리 그동안 지금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메인 함수 안에다가 모조리 다 해서 전역 변수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 만든 함수도 이렇게 만들고,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만든 함수를 부르면서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걸 이제 여러 개의 파일로 한번 분할을 시켜 볼게요. 분할을 시키면 int number에서 전역 변수를 우리는 number.c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추가를 할게.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두 함수는 function.c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함수 두 개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다 나가고 main.c는 메인 함수와 관련된 부분만 딱 남게끔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컴파일을 하면, 컴파일러는 소스 파일 하나를 단위로 해서 컴파일을 진행을 해. 그럼 number.c를 컴파일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number.o라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줘. 자, 그 다음 function.c도 컴파일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number 플러스 이 function.c 안에 이 number라는 변수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뻥 생겨서 완성이 안 되겠지. main.c 얘도 지금 함수를 불렀는데 이런 함수가 main.c 안에 없어. 그러니까 컴파일이 안 되겠지. 얘도 에러가 뻥 생겨버렸어. 그래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야 function.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main.o라는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져. 자,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표준 함수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들이 모조리 다 이제 합쳐져서 링커라는 프로그램이, 링커가 이제 이것들을 합쳐줘서 실행 프로그램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컴파일을 하려니까 에러가 생겨. 그러면 왜 그러냐? 이 number라는 함수를, 이 변수를 이 안에는 없으니까 어디에 있었어? number.c에 있었지. 그냥 하나로 있을 때는 같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데, 이걸 찢어 놓으니까 얘들이 서로 모르는 애를 참조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돼.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선언할 때 외부 선언 및 정의 사실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면 그러면 되는 건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extern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대. 자, function.c에서 extern int number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function.c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int number를 여기에 선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야. 변수를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int number라는 변수가 extern 저 외부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number라는 애는 저 외부에 있대. 그러니까 function.c 너 이 변수 불러서 써도 돼.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면 여기서 이제 넘버 변수를 알기 때문에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메인 함수도 메인 함수에서 여기 함수들 함수는 이게 중요해. 이름, 반환값, 전달값 이거를 알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기도 extern이라는 걸 이용해서 increment라는 함수가 저 다른 곳에 있어 라고 알려준다는 거야. extern get number. 그러면 저쪽 function.c에 이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질 거야. 오브젝트 파일들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질 때는 아직 당장 얘들이 불려진 게 아니니까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은 사실만 알면 만들어져.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링크를 해서 하나의 덩어리로 다 합치면 int number도 여기 있을 거고 increment 이 함수들도 같이 한 덩어리 안에 다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실행할 때 전혀 문제 없이 동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extern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 또 뒤에 가면 이제 헤드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헤드 파일에 넣어서 포함하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전역 변수인 static static이라는 거 우리 저 앞에 9장에서 변수 얘기 살펴볼 때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 정적 변수 이렇게 이제 살펴봤었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함수 안에 이렇게 스태틱 변수를 만들면 얘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했어. 지역 변수의 특징을 가져서 얘는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그런 변수가 돼. 자, 근데 이거는 지역 변수의 특징인데 근데 얘는 처음에 한 번만 초기화가 되고 더 이상 초기화가 안 된다고 했지 계속 살아 있는다는 거야. 함수가 종료해도 사라지지 않나. 그리고 전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한 번 메모리 공간에 지정이 되면 종료 또는 소멸 종료 시까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변수의 특징을 가졌지. 이게 함수 안에서 사용이 됐을 땐 이런 특징을 가졌어. 자, 근데 이번에는 이 스태틱이 함수 밖으로 나왔어. 함수 밖에 스태틱 변수를 만들면 이건 이런 의미는 거의 같아. 의미는 같은데 int number는 자 이제 전역 변수처럼 함수 밖에 있잖아. 함수 밖에 있는데 단 이 파일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외부 소스 파일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전역 변수가 된대. 그래서 접근 범위를 내 현재 해당 파일로만 제한을 둔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내가 이게 a.c라는 소스 파일이었어. 그러면 여기 안에 다른 함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안에 있는 함수들은 전역 변수처럼 여기도 부르고 여기도 부를 수 있어. 자, 그런데 b.c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이걸 불러서 사용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도 뭐 extern static int number 이렇게 해서 저기에 있어 라고 알려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static 변수는 그렇게 쓸 수 없다. 그런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static이 함수 안에 있느냐 함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책에서는
저기 비주얼 C++ 옛날 버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고 내가 코드 블록을 가지고 실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일을 이제 만들어야겠지. number.c, function.c, main.c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 안에 이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담아야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해당 코드 쪽에 원하는 파일들을 담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만들면 아마 main.c 하나만 만들어지고서 이제 프로젝트가 처음에 만들어져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소스 파일 쪽에서 추가 눌러 가지고 만들어서 지정을 해줘서 파일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돼. 추가를 해주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내부적으로 다 그걸 연결을 지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새 항목에서 추가를 누르면 소스 파일에서 추가를 누르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 거지. 거기에서 새 항목 선택을 하고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돼. 그래서 소스 파일을 지정을 해줘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면 이게 동일한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이제 추가가 돼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함수 여기에도 스태틱을 선언할 수가 있대. 그러면 이 min count라는 이 함수는 스태틱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 static int number 뭐 이것처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얘는 이 파일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였잖아. 그러면 이 함수도 어디? 지금 얘가 포함되어 있는 C 파일 내에서만 쓸 수 있대. 다른 파일에서 또 extern 이런 식으로 불러서 이 함수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을 때 이렇게 붙여서 쓸 수도 있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C++이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면은 상당히 자주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고 바로 이어서 바로 동영 코드 블록을 실행을 해서 한번 추가를 시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우리 저거야. 이제 처음 한 파일에다가 모듈이 다 넣어 놓은 거야. 한 파일에다 모듈을 다 넣어 놨어.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제 추가를 해 볼 건데 지금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니까 여기에서 바로 해서 추가를 해도 좋고, 자, 여기에 있는 이걸 이용해서 empty 파일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자, 뭐가 떴냐면 지금 이 새 파일을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젝트에다가 포함시킬래요? 라고 물은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얘 포함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파일 이름은 누구? number.c라고 지정을 해주고서 추가를 하면 number.c가 하나 붙었어. 자, 또 하나 더 누구? empty 파일 선택을 해서 얘 하고서 이번에는 누구? function.c라는 이름으로 하나 추가를 할게. 자,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파일이 생겼고, 메인 함수에서 누구? int number 얘 찢어서 number.c에다가 붙여놓고 저장을 할게. 다음 또 main.c에 있던 함수 두 개만 불러서 떼서 function.c에다가 복사를 한 거야. 자, 복사. 그 다음에 main.c에 남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빌드를 하면 에러가 생긴다고 했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에러가 생겼어. 첫 번째, 이 넘버라는 변수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extern int number
저 외부에 넘버라는 변수가 만들어져 있어 라고 알려준다는 거지. 자, 이렇게 알려주고 다시 컴파일을 해보면 이제 넘버 쪽의 에러는 사라졌어. 그 다음에 지금 main.c 얘가 완성이 됐고 int number 그 다음에 main.c에서 지금 이 함수들이 지금 지정이 아직 우리가 부를 수 없어야 돼. 근데 코드 블록에서 지금 그 부분을 뭔가 좀 처리를 해줘 버린 것 같아. 근데 실제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여기다가 적어줘야 돼. extern 지금 int get number void 이렇게 지정해주고 extern increment는 void에 increment crement increment에 void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이제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일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돼서 처음에 넘버가 우리 0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처음엔 0 다음에 인크리먼트 불러서 1 증가시켰으니까 다음에 get number 부르면 넘버는 1 다음에 또 증가시켜서 get number 부르니까 2 이렇게 출력이 돼서 완성된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계속 여러 개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넣어서 사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절까지 내용을 하고서 잠시 쉬었다가 3절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